아첨해보아라. 그러면 당신을 믿지 않게 될 것이다. 비난해보아라. 그러면 당신을 좋아하지 않게 될 것이다. 무시해보아라. 그러면 당신을 용서하지 않게 될 것이다. 격려해보아라. 그러면 당신을 잊지 않게 될 것이다. 윌리엄 아더워드. 네, 미국의 유명한 수필가이자 다양한 경구를 많이 남긴 윌리엄 아더워드의 말입니다. 아첨을 하면 당신을 믿지 않게 될 것이고, 비난을 하면 당신을 좋아하지 않게 될 것이고, 무시하면 당신을 용서하지 않게 될 것이고, 격려하면 당신을 잊지 않게 될 것이다. 아주 일말의 진실이 있는 얘기죠. 에이브라함 링컨의 얘기 중에 제가 참 듣고 물어붙였던 얘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기 전까지는 당신이 단지 유명하다고 해서 당신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겠죠. 내가 이렇게 유명한데 말이야. 내가 너를 이렇게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너는 뭐 고마워해야지. 내가 유명하니까. 그거는 잘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그 사람이 알게 되기 전까지는 당신이 단지 유명하다고 해서 당신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호감을 느낄 때는 단지 저 사람이 유명하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아까 본 것처럼 격려를 하든 칭찬을 하든 그 사람에게 진정한 호감을 보여주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람 간의 관계는 상호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런 음악을 곁들인 디스크쇼라는 걸 한번 해봤는데요. 어릴 때 저희 세대는 이 라디오 세대죠. 라디오 세대.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이런 여러 디스크 자키들의 쇼들을 들으면서 녹음하면서 또 사연도 보내면서 이렇게 살았던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설비들이 좋아지다 보니 제가 간단하게 원고 쓰고 제가 프로그램 가지고 녹음하고 음악 따와서 집어넣고 제가 작가 PD, DJ 다 하는 거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데 이제 중간중간 음악을 쓰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작권 관련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이 기본적으로 유튜브에 올리는 이 저작물인데 유튜브가 되게 영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어떤 곡들을 이렇게 제가 넣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 곡들은 해당 저작권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유튜브에 이 영상들을 노래가 들어간 영상들을 올리면 유튜브에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들이다. 그러면서 이 노래는 저작권자가 따로 있다라고 알려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이것을 게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컨텐츠에서 나오는 수익은 이 해당 저작권자에게 다 귀속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저야 이거 수익 바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특별히 만약에 그 해당 컨텐츠의 저작권자가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하지 않는 한은 그냥 해당 저작권자에게 이게 노티스가 가고 당신 저작물이 이렇게 쓰였으니까 이런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가져가세요. 이제 이런 식의 오픈되어 있는 규제를 하는 것 같아요. 되게 현명한 방법 같긴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주시고 그게 혹시라도 무슨 수익에 이어진다면 해당 음악을 작곡하신 분에게 다 가는 거니까 공평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좀 더 마음 편하게 제가 좋아하는 곡들,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곡들을 들려드릴 수가 있겠죠. 자, 오늘도 이래 때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제 단상들과 또 여러 음악들, 저는 음악 장르 무시합니다. 가요, 가곡, 클래식, 팝송, 판소리, 제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제가 좋아하는 곡들을 앞으로 다양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어떤 곡이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보시죠. 우선 제가 예전에 썼던 건데요. 인생 다운 모드일 때와 업 모드일 때의 징표들.
그런 거 느끼십니까? 이 살아가다 보면 이 뭔가 자꾸 꼬이네. 이 다운 모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잘 풀리는 이 업 모드가 있어요. 분명히 이 다운 모드와 업 모드는 분명히 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모드에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지금 다운 모드에 있는 거예요. 다운 모드에 있다면 일을 막 벌리면 안 돼요. 그때는 오히려 힘을 기르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가 이제 업 모드라고 생각되는 징표들이 나올 때는 그때는 일을 벌이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제 경험 또 주위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인생의 다운 모드에 접어들 때는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고민했던 문제들이 계속 더 꼬여가요. 이상하게도 더. 두 번째, 정말 오랫동안 큰 기대를 하고 어떤 사람과 만났는데 미리 막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만나보니까 아무런 접점도 발견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대하고 기다렸던 시간으로 인해서 다른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을 뒤늦게 발견하죠. 또 세 번째, 참으로 원만했던 관계의 사람들과 사소한 일로 오해가 생겨서 힘들어져요. 네 번째, 엮이기 싫은 부담스러운 사람들과 계속 엮이게 되면서 심신이 피곤해집니다. 다섯 번째, 나름대로 신중하게 내린 판단이었는데 꼭 에러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을 더 발생시키죠. 근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세트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2종 세트, 3종 세트. 그럼 확실히 다운모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반대로 인생의 업모드일 때는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물론 이것도 저만의 판별 방식입니다. 우선 첫 번째, 고민했던 문제들이 이게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연하게 만난 사람과 아주 멋진 일을 도모할 또 계기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게. 세 번째, 다소 끌끌었던 하지만 회복하고 싶었던 인간관계가 우연한 계기로 다시 회복이 되고요. 네 번째,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그리고 왠지 나를 어렵게 했던 인간관계, 사업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면서 더 이상 내 신경을 쓰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순간순간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데 이게는 시간이 지나면서 봐도 과히 틀리지 않았음이 입증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운모드일 때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을 살면서 항상 좋은 일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나쁜 일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모드에 들어와 있는가 그리고 그 큰 흐름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때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많이 듣는 우리 클래식 곡 중에 비발디 사계가 있는데요. 비발디 사계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고 각 계절별로 3악장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봄 3, 여름 3, 가을 3, 겨울 3. 그래서 총 12악장이고요. 각 악장마다는 그 짧은 시, 소네트가 붙어 있어서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곡을 하나 들려드릴 테니까 요거는 과연 어느 계절의 몇 악장일까?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고 과연 이 음악은 어떤 소네트, 어떤 스토리가 이 음악에 담겨 있을까? 각자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많이 들어본 부분이죠. 이거는 비발디 여름의 사막장입니다. 여름의 사막장. 그리고 그 소네트는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을 두 쪽으로 가르는 무서운 번갯불. 이어 천둥 소리가 울리고 우박이 쏟아져 내린다. 익어가는 열매와 곡식들을 쓸어버린다. 그래서 아까 아주 빠른 현악기, 그리고 아주 리드미컬한 그 부분이 이제 번개, 천둥, 우박,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익어가는 열매와 곡식들을 쓸어버린다. 그래서 저는 이 소네트를 읽으면서 결국 이 열매와 곡식들 중에서 이렇게 쓰러져 나가는 것들도 많단 말입니다. 하지만은 살아남은 것들이 가을에 수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소네트를 읽다 보니까 그 유명한 시죠. 그 장석주님의 대추 한알이라는 시가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대추 한알이라는 시 한번 들어보세요. 대추 한알, 장석주.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낮. 우리가 가을 되면은 이렇게 대추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 시인은 역시 시인의 감은 다른 것 같아요. 이 시가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고 저 혼자 둥그러질 리가 없다. 저 안에 태풍, 천둥, 벼락, 서리 내리는 밤, 땡볕 이런 것들이 다 응축되어서 이런 대추가 만들어진다는 건데, 아까 비발디 소네트 읽다 보니까 갑자기 이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국화협에서 또 비슷한 그런 시 그 부분이 있죠. 자, 이런 얘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약속을 지킨다는 것, 이런 건데 그냥 이야기입니다. 자, 한 상인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배가 물에 가라앉게 되었어요. 위기에 처했죠. 그래서 그는 죽을 힘을 다해 몸부림을 치며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마침 지나가던 어부가 배를 타고 구해주러 왔어요. 그저 상인이 말합니다. 당신이 만약 나를 구해주면 금 100냥을 주겠소. 자, 그런데 어부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져 기슭에 오르자 살았죠. 상인은 그에게 금 100냥이 아니고 금 80냥만 주는 거예요. 그러자 상인은 아니 애초에 나한테 100냥 준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약속을 지키라 라고 비난하자 상인은 반대로 어부한테 배 타고 가다가 나 그냥 남는 자리에 나를 실어줬는데 욕심이 너무 과하오. 이러면서 오히려 핀잔을 준 거예요. 그러자 어부는 돈도 안 받고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몇 년 후에 상인은 배를 타다가 또 똑같은 위험에 부닥치고 말았어요. 근데 묘하게도 그 상황에서 지난번에 자신을 구해준 어부를 비롯한 여러 명의 어부들과 다시 마주했습니다. 그러니까 급해진 상인은 다시 자신을 구해달라고 막 소리쳤죠. 여러 어부들에게. 그러자 바로 그 어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는 겁니다. 저 사람이 바로 내가 누차 얘기했던 그 말에 신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자 여러 어부들은 그 상인이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면서도 배를 세우고 구해주려 하지 않았답니다. 결국 상인은 강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 얘기는 명나라 학자 유기라는 사람이 쓴 책 울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그 설화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세상이 꽤 넓다고 생각하지만 또 엄청나게 좁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상황이 달라졌다고 내가 이렇게 내뱉었던 말들을 뒤집기 시작하면 순간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내 실언이
내 주위의 사람들로 하여금 나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유의해야겠습니다. 자, 이번 곡은 이문세 형님입니다. 이문세 형님 워낙 다양한 곡들이 있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이 그 끝의 시작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별에 대한 곡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문세 씨가 결국은 그 이영훈이라는 작곡가를 만나면서 진짜 날개를 달았죠. 그래서 이영훈, 이문세 그 커플, 사실 이문세 씨는 이영훈 작곡가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가수였는데 이영훈 씨를 만나면서 진짜 엄청난 곡들을 발표를 했었고,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영훈 작곡가가 아무렇게 오래 고생을 했죠. 아무렇게 오래 고생했고 그랬어요. 그때 한 십몇 년 되었죠. 그때 삼성 서울병원에 제가 아는 분도 그 삼성 서울병원 보면 암병동이 있어요. 암병동이 있는데 그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병문안 갔었는데 그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안쪽에 이영훈 작곡가가 있다고. 결국 돌아가셨죠. 돌아갔는데 참 그분이 작사 작곡을 다 하셨죠. 그래서 명곡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 끝의 시작. 제목이 봐요. 끝의 시작이죠. 시작의 끝이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관계가 이제 이게 끝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이 헤어지는 게 갑자기 어느 하루 날 팍 헤어지는 게 아니죠. 이게 서서히 뭔가 균열이 생기면서 이제 이게 끝이 시작하는 건가라는 그런 느낌, 그런 불안함. 그러면서 그 떠나 보내기 싫어하는, 하지만은 그 어떤 불안감이 엄습해오는 그런 사랑에 빠진 남자의 그런 심리가 잘 표현되어 있는, 그리고 이게 빗소리가 같이 나오는 곡이라서 예전에 노래방에서 참 그 분위기 잡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이문세 형님의 끝의 시작 듣고 오시죠. 그대는 떠나고 비는 내려요. 나의 마음 어떻게 할까. 이대로 그대로 떠나보내면 어느 날 후회할 거야. 비는 내리고 소나기 되어 하늘을 찢을 듯한데 이대로 떠나면 후회할 텐데 어느 날 후회할 텐데 난 아직 그렇지 않아. 그대여 나를 멀리 떠나가세요. 내가 눈물 흘리기 전에. 하늘을 찢을 듯한데 이대로 떠나면 후회할 텐데
할 텐데 그대는 말도 없이 가지만 난 아직 그렇지 않아 그대여 나를 멀리 떠나가세요 내가 눈물 흘리기 전에 내가 눈물 흘리기 전에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남한테 도움을 청하는 게 참 어렵죠. 이게 입이 잘 안 떨어지는데, 근데 저도 이제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있고, 도움을 이렇게 누가 저에게 이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제 스스로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해야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제 나름대로의 느낌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건 뭐 저만의 방식인데,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려면 요 3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첫 번째, 이번 일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를 솔직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냥 도와달라가 아니고, 이번 일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하다. 그 의미를 밝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줘야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말할 것이 아니고. 자, 세 번째. 이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평소에 신뢰와 좋은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쌓아두어야 되겠죠. 그래서 의외로 그 첫 번째, 두 번째를 빼먹고 이 지금 도와달라고 하는 게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안 밝히고 또 그럼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지를 잘 얘기를 안 하고 애매하게 애둘러서 말하면 도움을 주려는 사람도 되게 애매해진다는 거, 뭐 제 경험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썼던 짧은 칼럼 중에 결과를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칼럼이 있는데요. 자, 어떤 행동을 할 때 너무 많은 준비를 하고 완벽을 기하려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이 있죠. 아주 이제 좀 철저한 사람들. 그런데 그 다소 부실하더라도 일단 행동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 보는 게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예전에 어느 선배의 말, 이제 제가 골프 처음 시작할 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실내 연습장에서 쭉 연습해가지고 실내 연습장에서 거의 내가 싱글 수준까지는 올린 다음에 필드에 나가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일단 어느 정도 기본을 쌓은 다음에는 일단은 필드에 나가서 거기서 막 부딪히면서 계속 실력을 쌓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빨리 성장할 것 같냐. 일단 실전에 부딪혀봐야, 즉 필드에 나가봐야 거기서 이제 실패하면서 이걸 내가 무엇을 어떻게 더 연습해야 할지 더 정확히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부족해도 일단 시도하고 저질러 봐라. 그러면 그 속에서 배우는 게 있을 테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요. 어차피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너무 촘촘하게 재지 말고 어느 정도 선에서 일단 한번 끊고 좋아, 결과물을 내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평가가 어떤지 한번 세상과 부딪혀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비발디 사계 여름 3악장을 들려드렸죠. 오늘 끝곡으로 가을 1악장을 들려드릴게요. 가을 1악장 소네트는 이런 내용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춤과 노래로 풍요로운 수확의 즐거움을 축하한다. 술과 더불어 충분히 즐기고 마을 사람들이 잠이 들면서 축제는 끝난다. 아까 막 천둥번개 치던 그 여름의 끝자락에서 풍요로운 수확, 그 천둥과 번개를 다 이겨낸 곡식과 과일들을 따서 수확의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어떻게 춤과 노래를 어떤 분위기에서 즐기고 어떻게 잠이 드는가, 그 축제의 모습을 이 천재인 비발디는 어떻게 그렸는지 같이 들으면서 오늘 조우성의 디스크쇼 2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